당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10가지 신호. 당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당신에게 다가오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가능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지입니다. 매력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눈빛, 자세, 목소리, 타이밍, 그리고 사소한 긴장감에서 드러납니다. 이 10가지 신호는 사람들이 무심코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시선이 자꾸 당신에게 돌아온다. 누군가가 당신을 쳐다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거나 사교적인 대화를 하거나 움직임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시선이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개입될 때 인간의 시선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력은 의식적으로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기도 전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매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선 고정, 동공 확장, 응시 시간 등을 관찰하는데 이는 시각 시스템이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얼굴과 신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저드 피질은 사람이 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도파민은 그 주의를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첫눈에 반하는 시선이 진짜 신호가 아닙니다. 시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신호입니다. 한 번의 시선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시선을 던진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당신을 쳐다보거나 웃고 난 후에 당신을 보거나 붐비는 공간을 훑어보다가 당신에게 시선을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숨겨야 할 때 더욱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을 확인하고 시선을 정정하고 다른 곳을 보다가 다시 당신을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욕망과 예의범절의 충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예의를 지키려 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향합니다. 또한 시선의 질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시선은 부드럽게 이어지지만 매력적인 시선에는 순간적인 멈춤이 있습니다. 상황이 필요한 것보다 0.5초 정도 더 오래 시선을 머물다가 들켰다는 느낌에 재빨리 시선을 돌립니다. 그 순간의 멈춤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그 신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파티에서 만난 낯선 사람, 퇴근 후 만난 동료,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 카페에서 만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시선 패턴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기분을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가까이서는 거의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멀리서 당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은 절제되어 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입장이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항상 대놓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두가 조용히 그들을 주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감 넘치다가 갑자기 당신과 있을 때는 어색해지거나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이상하게 격식을 차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매력적이고 솔직하며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자기인식을 높이고 자기인식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평가받는다고 느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변하며 코르티솔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고 뇌는 입에서 나오기 전 모든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유창하게 말하다가도 다가오면 말을 되풀이하고 웃음이 0.5초 정도 늦어지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말을 끊고 자기가 한 말을 듣고 바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호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뇌는 동시에 재밌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편안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많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핵심은 대비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과 어색해한다면 그건 그냥 그들의 평소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편안해 보이다가 당신과 있을 때 눈에 띄게 긴장한다면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성적 매력이 항상 사람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평소의 행동 패턴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 어색한 순간 이후 그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매력이 어색함보다 강한 겁니다. 그들은 대화를 끝낼 수도 있고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고 돌아옵니다. 대신 곁에 있는 것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번아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당황하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반대로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만족감을 주는 것에는 다시 다가갑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단순한 침묵을 넘어 진정한 매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어하고 제대로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너무 성급한 칭찬, 불필요한 설명, 장난스러운 순간 후 갑자기 진지해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분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봉손해지는 모습 등 사소한 과잉 반응에서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루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어색함은 서로에게 호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경계가 입으로는 자연스럽게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말보다 몸짓이 먼저 당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체가 당신 쪽으로 향하고 발끝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고 의자가 천천히 당신 쪽으로 다가오는데도 대화가 아직 자연스러운 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대화 상대를 마주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호감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을 바꿉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짓은 언어보다 먼저 접근 동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접학, 개인 공간, 거리, 방향 등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면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무릎이 당신 쪽으로 향하고 어깨는 경직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방이 시끄러울 때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당신의 목소리가 잘 들릴 때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발끝을 보세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발끝이 계속 당신 쪽으로 향한다면 주의가 분산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당신이 참여하지 않았던 대화에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몸을 돌린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허락을 받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도 가슴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면서도 당신을 시야 한쪽 구석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편안한 자리가 있는데도 당신 근처의 빈자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접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가까움을 원하고 마음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거리를 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가까움이 당신에게 반가운 일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리를 좁히고 당신의 반응을 살핀 다음 물러서지 않고 빈장을 푼다면 그 상호작용은 이미 신체적으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물건을 당신에게 건네주거나 화면을 돌리지 않고 당신 옆에 서서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이유를 대지만 진짜 목적은 당신과의 가까움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때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몸짓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며 대화는 마치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공간이 대화 주제보다 더 흥미로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상조로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혼잡한 공간에서도 당신 옆자리에 앉거나 당신 주변에 서 있거나 심지어는 몸 전체를 당신 쪽으로 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가깝고 더 편안하며 무시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매력에 대해 더 솔직하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피상적인 추측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네 번째, 대화가 약간 긴장감 넘치는 방식으로 장난스러워집니다. 평범한 대화가 장난이나 농담 혹은 단순한 침묵과는 다른 미묘한 믿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행동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극으로 장난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추타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은 이러한 장난의 감정적 질감을 변화시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노리는 어른들이 너무 일찍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의 케미를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장난스러운 행동을 위험 부담이 적은 신호 전달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난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부인하기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여전히 농담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상체계는 그 긴장감을 분명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넘치는 놀이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재미없는 농담일지라도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은근히 도전하고 당신을 오해하는 척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웃게 만들 이유를 찾는데 당신의 반응이 곧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어떤 패턴을 만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는 그저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리듬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별명을 지어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전에 했던 농담을 다시 꺼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사소한 말을 둘이서 계속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매력은 둘만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가까워지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친근한 놀이와 성적으로 자극적인 놀이의 경계는 바로 관심입니다. 친근한 놀이는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자극적인 놀이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살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며 눈빛이 반짝이는지, 몸을 기울이는지, 맞장구를 치는지 등을 살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맞장구를 치면 에너지는 즉시 더욱 강렬해집니다. 상대방은 더욱 활기차고 대담해지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당신의 반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구분은 노골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강렬한 케미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에너지는 타이밍, 눈맞춤, 그리고 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공공장소에서 당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에너지가 대화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자세, 걸음걸이, 말투, 몸짓,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따라하려고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편안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생기면 이러한 모방은 더욱 강렬하고 정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동조현상입니다. 인간관계는 미묘한 모방을 통해 조절됩니다. 얼굴 표정, 말투, 호흡, 리듬, 몸짓 등이 뒤에입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체적 모방과 버울뉴런 시스템과 연결짓는데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 상태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호감이 생기면 이 시스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 자체가 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당신이 마시는 대로 마시고 당신이 기대 않는 대로 기대 않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바꾸고 당신의 차분함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흥분은 상대방을 밝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말품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리듬을 흡수할 만큼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따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미러링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자연스러우며 생동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불규칙적입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도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고 당신의 웃음이 상대방에게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면 당신의 존재감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지해지면 상대방은 행동을 멈추고 당신이 장난스러워지면 상대방은 더 호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면 상대방은 침묵을 채우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개성을 당신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은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뿐 아니라 당신과의 조화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이 상호적이고 자연스럽고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은 누군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마치 화학작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짓은 말보다 더 빠르게 조화를 찾아냅니다. 성적 매력은 정지된 이미지 속 당신의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주변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할 때 그들의 몸짓은 조용히 당신과 같은 감정 상태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의 외모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깊은 차원의 매력입니다. 6번째 요점은 그들이 당신 앞에서 자신의 몸짓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머리를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거나 목을 만지거나 자세를 가로잡거나 갑자기 자신의 서 있는 자세를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허영심으로 치부합니다. 그저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기 관리가 당신에게 반응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매력에 이끌린 자기 표현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자기 적응 또는 논단장이라고 부르며 누군가가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나타납니다. 매력은 사회적 평가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논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끄러운 옷간을 다듬거나 대답하기 전에 입술을 적시는 것과 같은 행동 말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뒤로 젖힙니다. 당신이 지나간 후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마치 당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재정비하는 듯 옷깃, 목걸이, 소매, 톡선, 손목 또는 헤어라인을 만집니다. 타이밍을 잘 살펴보세요.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과 눈이 마주친 직후나 당신에게 다가오기 직전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과 당신을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꾸기는 특정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위한 가꾸기는 당신의 시선이 그들에게 닿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시선이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신호에는 좀 더 조용한 버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나 옷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신중해질 뿐입니다. 자세가 날카로워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구부정한 자세를 고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착함 또한 일종의 연기이지만 더 조용한 연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린 후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손은 자신의 노출을 드러냅니다. 손을 숨기거나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않거나 손목을 잡거나 손바닥을 펼치는 등의 행동은 모두 누군가가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매력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게 한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침착하고 더 매력적으로 더 다가가기 쉬운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려 합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사소한 부분을 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시선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매력은 누군가를 갑자기 더 강당하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요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당신이 만날 의향이 있는지 시험합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이 만남 후에 어디 갈 예정인지, 혹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묻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개인적인 질문을 하니까요. 하지만 성적 매력은 종종 이러한 사적인 호기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관대 상태, 감정적 여유, 사회적 경쟁,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사회적 인지에서 이는 위협평가와 기회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현도체는 위험을 담지하고 전두엽 피질은 질문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랑 만날 수 있으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이 근처에 사세요? 항상 이렇게 바쁘세요? 누구랑 문자하고 계셨어요? 와 같이 좀 더 안전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도를 그리듯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인이 있다고 언급하면 그들은 물러서거나 더 격식을 차립니다. 당신이 싱글임을 암시하면 그들의 태도가 종종 바뀝니다. 미소가 더 오래 지속되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종종 주의하기 전에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원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대답 후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만약 그들이 물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마 그냥 대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문을 하고 갑자기 더 따뜻해지거나 장난스러워지거나 더 주의 깊어지거나 눈에 띄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단순히 잡다한 정보를 수집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만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단서는 주체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가는지, 다시 그곳에 갈 것인지, 혼자 왔는지, 나중에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들은 다음 만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만남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에 대한 것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당신을 다시 만나고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살피고 단서를 모읍니다. 겉으로는 타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매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하다면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과 대화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만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요점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은근히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누군가 말을 더 자주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더 날카로운 농담을 하거나 가까이 다가오거나 갑자기 자신이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설명은 사회적 지배력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단은 어수선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면 당신의 관심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배우자 선택과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인지된 매력이 부분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 선택 모강, 지위 인식 치소성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선호도는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당신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보다 미묘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웃기 시작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날을 끊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리자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겨냥한 농담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당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 당신이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공격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당신의 시야에 다시 들어올 정도로란 말이죠. 당신이 시선을 거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시선을 굴리려고 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적 매력은 당신의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면의 자신감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당신의 호감이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들은 밝아지고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시무룩해집니다. 당신이 놓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도 하고 모두에게 말하는 척하면서도 당신에게는 조금 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 안의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점수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웃음소리가 모임에서 가장 원하는 소리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더 애쓰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누구에게든 관심을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관심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사람을 알아챌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단 몇 초라도 얻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무게를 가진다는 것은 당신의 매력이 이미 느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9번째 요점. 그들은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혹시 당신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기밀을 공유하거나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대화를 이상하리만큼 사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을 말입니다. 과도한 정보 공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종종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게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육체적인 관심에 이어 정서적인 친밀감을 빨리 얻기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호입니다. 강한 성적 매력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목소리의 억양이 변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부드러워지거나 느려지거나 더 풍부한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대화는 공개적인 사실에서 사적인 의미로 넘어갑니다. 자기 공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면서 친밀감을 쌓지만 매력은 그 과정을 단축시킵니다. 상대방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여주지 않던 속마음을 당신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피곤할 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떤지 묻기도 합니다. 평범한 질문을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느끼는 끌림을 정당화할 만한 유대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을 한 후에 침묵 속에서 이러한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봅니다. 당신이 잘 대처한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끌림은 친밀함으로 발전합니다. 그 과정이 항상 강렬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갑자기 방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는 대화가 오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반응, 즉 시선, 칭찬, 노골적인 유혹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성적 매력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둘만의 다리를 원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대화의 속도입니다. 보통 몇 시간이 걸리는 솔직한 대화가 당신과 함께라면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존재가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솔직함을 위험한 것이 아닌 오히려 보람있는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욕망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상황보다 더 친밀하게 느낀다면 당신은 단순히 외모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매력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력은 상대방을 드러내고 선택받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단서.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당신을 언급하거나 당신을 찾거나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다르게 반응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신호이며 매력은 단지 그 순간에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매력은 잔상으로도 측정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은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그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어디 갔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당신이 했던 아주 사소한 말까지 기억합니다. 다음에 만날 건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제가 그들에게 어떤 형태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히지 않는 것이 단순히 눈에 띄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즉각적이지만 잊히지 않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매력은 외모를 넘어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땅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매력은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억되는 것과 누군가가 그 매력을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화면 속 영상은 바로 그 부분을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잠자리를 닿고 싶어 한다는 26가지 심리적 신호와 과하게 생각하거나 서두르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눈빛, 몸짓, 목소리, 그리고 타이밍에서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면 다음 질문은 그 욕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화면 속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